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결국 49,900원이라고 하는 5만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HBM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TSMC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뭐, 갤럭시 폴드나, 플립이 뭐 엄청나게 흥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그또 버티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도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반도체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 앞으로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이 되게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뭐 나쁘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잘 여러분들이 노리고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 삼성전자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고강도 뭐 개혁이라든지 뭔가 좀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같은 이 49,9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저는 외국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제 생각에는 오늘이 바로 무슨 날, 바로 그 옵션 만길이었어요. 옵션 만길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11월에 이제 그런 롱숏 전략에서 삼성전자, 코스피를 숏을 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숏을 심으로써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푼 매수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방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옵션 만기 일은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더 심하지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오늘 외국인들이 한 번 더 이 5만 원 이탈했다는 거를 좀 더 눈에 띄게 하고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49,900원으로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결국에는 내일부터는 12월에 대한 어떤 베팅을 했을 때 12월에는 아까 제 생각에는 그 롱 쪽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악재가 일단은 반영은 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단기 그런 그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거에 확보되기 위해서는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의 승부수 또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오늘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ESL 원금도 잃을 판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이게 옵션 뭐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ESL ELS죠. ELS. 그래서 주가 연계증권인데 이게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마이너스 50% 60%까지 안 떨어지면 원금 보장되고 그 이상 뭐 금리가 보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이너스 6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제 이탈한 뭐 낙인 효과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원금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자마저도 이런 ELS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내일부터는 아마 상세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삼성전자가 그만큼 주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홍콩 ES 사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또 건실한 기업들이지만 홍콩 증시가 뭐 망하지 않을 거다. 뭐 유럽의 뭐 독일 채권이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들 철석같이 믿다가 결국엔 다 손해를 보고 이제 원금의 거의 99%를 날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사례로 인해서 금감원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상도 해주고 약간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삼성전자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 안전하다, 홍콩이 뭐 안전해, 홍콩이 뭐 항생지수가 25,000까지 갔는데 이게 12,000m로만 안 떨어지면은 원금 보장 이상 됩니다라고 했는데 홍콩 지수가 한 8,0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금이 박살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 99.99%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 독일이 망하지 않아요. 뭐 미국이 망하지 않아요. 미국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독일은 안전해, 일본은 안전해, 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의 이번 주가 하락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정말 위태롭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떤 투자를 다른 방법으로 돌릴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하지만 다른 종목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뭐 미국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보고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져봐야지 삼성전자만 뭐 좋고 뭐 SK하이닉스만 좋고 막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뭐 오늘 좀 많은 종목군들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특히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2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화장품 관련주로 인기를 받아서 올해 초에 굉장한 큰 수익을 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 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런 이렇게 N자형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기서 결국 이 돌파를 못하고 이 사선으로 그어진 빨간색 선의 밑에 잡고 이제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라인이 결국 이제 손절 라인이었다는 거 오늘 장중 가격이 손절 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22%가 빠지게 되는 상황들 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실 4월달에 말씀드리고 300% 가까이 수익이 이제 났던 종목군인데 이것도 오늘 뭐 장중 24%가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면 파킨슨병 치료제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홀딩을 했었으면 결국은 이게 거의 이게 2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해외에 뭐 독일 채권이다, 유럽 채권이다, 뭐 미국의 국채다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에 대한 이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7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정시 매수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세트레가이도 오늘 또 강하게 반등 줬고 또 한화 시스템은 제가 분할 좀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조선주도 오늘 강하게 1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 다음에 HD 현대 중공업도 오늘 또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HD 현대 건설기계도 오늘 좋은 모습 또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저 원전 관련주, 뭐 우리기술, 또 우진 엔텍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그런 그 건설 기계, 재건, 또 남북경협, 또 그다음에 방산과 조선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그 다음에 어 제약바이오 관련주, 아이테오젠은 참 강하죠. 아이테오젠이 지금 이제 그 다이치 상교와의 ADC 이제 플랫폼 이제 기술 이전 계약도 있었고, 곧 이 키트로다 임상 SC 제형 임상 3상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님이 목표주가를 7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테오젠 주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테오젠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니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11만 7천 원대는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추세가 좀 꺼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이제 강하게 급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세가 다시 깨지면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트럼프 수혜주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진짜 오늘 삼성전자가 5만 원도 깨지고 지수도 형편없이, 미국장은 너무나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못 가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내일은 아마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옵션 만기 이제 끝났고,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많이 3개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 덜고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군들에 없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뭐 트럼프도 되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점유율이 그따서 뭐 파운드리 쪽에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확실한 모멘텀과 또 이 오너 그룹들,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승부수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 단기 반등 노리는 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좋은 정보로도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